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진정한 나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나요?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한 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인데요. 2016년 출간 이후 1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로서 자기계발서이지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주는 책입니다. 어떤 책보다도 유명하고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으로서 오늘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김수현 작가, 이 책을 발행한 배경, 이 책을 읽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여 삶에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에 저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요약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자존감 문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을 다룹니다. 저자는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첫째,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저자는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자존감을 낮추고 불행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대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는 노력은 오히려 진정한 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선택적 친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셋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다룹니다. 과도한 열정과 노력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적당한 열정과 여유로운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에서 전부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넷째, 감정 관리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충분히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저자는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나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타인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삶의 지혜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을지를 요약해보면,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통해 독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다양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책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제공합니다. 1. 자존감 회복. 이 책의 핵심은 자존감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을 잃고 자존감을 상실하는 경험을 합니다. 작가는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남.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곤 합니다. 이 책은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3.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독자들이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이 정한 길을 따르며 살아가지만
작가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이 정말로 추구하고 싶은 가치와 목표를 발견하고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자기 돌봄의 중요성 인식. 많은 사람들이 일과 타인에게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이 책은 자기 돌봄, 셀프 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정신적, 감정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5.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 작가는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지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믿고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으며 삶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길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자존감 회복, 삶의 방향성 설정, 자기 돌봄 그리고 긍정적인 심리적 태도를 통해 독자들이 자신만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실용적이고 깊이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을 발행한 배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핵심을 요약해보면 김수연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자존감 상실, 사회적 압박,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적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작가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보다는 남들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1. 현대 사회의 압박감과 자존감 문제.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회는 사람들에게 성공, 외모, 인간관계 등에서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신을 낮추거나 실패자로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SNS와 같은 매체의 발달은 이러한 압박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김수연 작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를 잃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걱정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3.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 필요성. 김수연 작가는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을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작가는 짧고 명료한 문장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예시를 통해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가이드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이는 독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로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4. 2030세대의 공감과 위로를 위한 메시지. 이 책은 특히 2030세대를 주요 독자로 삼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세대가 겪는 취업, 결혼, 인간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부담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고자 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이 단순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책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5. 자기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작가의 통찰. 또한 김수연 작가는 현대인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일과 인간관계에 치여 자신을 돌볼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이 책을 통해 셀프 케어의 개념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과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통찰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김수연 작가가 현대 사회의 압박과 타인의 기대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자존감 회복과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자기 돌봄, 자기 존중,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기 등을 실천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 책의 본문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요약해보면은 김수연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겪는 사회적 압박, 타인의 기대, 자존감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다루며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갑니다. 책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책의 첫 번째 메시지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평가와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고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김수연 작가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강조하면서 독자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책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자아를 침해하는지 설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자기인식과 자기 존중을 제안합니다. 2. 자존감 회복의 중요성. 자존감은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김수연 작가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힘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작가는 자존감이 낮을 때 우리가 겪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과 그로 인한 결과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끊임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가는 자존감을 높이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중 하나는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습관을 고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나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작가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성장하며 실패를 자신을 폄하하는 이유로 삼지 말고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3. 비교에서 벗어나기.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우리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 사회는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성공, 외모, 재산 등에서 비교를 조장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행을 느끼게 만듭니다. 김수연 작가는 비교가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설명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삶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해결책 중 하나는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으며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성공을 이루고 누군가는 더디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작가는 우리가 남들의 성공과 실패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4. 자기 돌봄과 마음 챙김. 이 책은 자기 돌봄과 마음 챙김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돌볼 시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특히 타인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김수연 작가는 자기 돌봄이 단순한 사치나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자기 돌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필요할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자기 돌봄이 결국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책은 우리가 타인을 돌보는 데 들이는 시간만큼 자신에게도 그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5. 사회적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기. 김수연 작가는 우리가 사회에서 부여한 성공의 틀과 기준을 넘어서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회는 종종 우리가 직장, 결혼, 재산, 외모 등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이는 각 개인의 행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작가는 이러한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나 승진 같은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진정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보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6. 삶의 작은 행복 찾기. 책은 또한 삶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의 중요성도 다룹니다. 우리는 종종 큰 목표나 성공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며 일상의 작은 행복을 간과합니다. 김수연 작가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작은 순간들, 예를 들어 좋은 책을 읽는 시간, 친구와의 대화, 자연을 느끼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상 속에서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더 큰 성취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7. 실행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이 책은 실행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단순히 자신을 인식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수연 작가는 우리가 읽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다양한 방법과 조언들을 실천에 옮길 때 비로소 우리는 자아를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수연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자존감 회복과 자기 돌봄,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난 삶을 추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책입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얻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실천 방안을 배우게 됩니다. 저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요약해보면은 김수연 작가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얻은 경험과 통찰을 담아낸 작가입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자존감 문제, 사회적 압박, 그리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아를 찾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한 여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어린 시절과 자존감의 문제. 김수연 작가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아를 잃어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성공적인 삶의 기준은 종종 학업 성취나 외적인 성과에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환경에서 김수연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자존감의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 사회생활과 자아 상실. 김수연은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가면서도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며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이라는 기준에 맞추려는 시도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점점 더 잃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듯 그는 직장 내 경쟁, 사회적 기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속에서 자아가 희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큰 혼란을 주었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3. 자존감 회복을 위한 탐구. 김수연 작가는 자신이 느끼던 불안과 자아, 상실의 원인을 찾기 위해 자존감과 자기 돌봄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리학, 자기계발서 등을 통해
자아를 회복하는 방법을 모색했고, 이러한 탐구는 결국 그가 책을 집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4. 작가로서의 전환. 김수연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을 전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혼란과 회복의 과정을 글로 풀어내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했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바로 그 결과물로 그의 삶의 경험과 통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책에서 그는 자신이 겪었던 사회적 압박과 자존감, 상실의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내며 독자들이 자신의 자아를 되찾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5. 삶의 철학. 김수연 작가는 삶의 진정한 성공은 사회적 기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남들과의 비교나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이 책을 통해 수많은 독자들에게 자신만의 길을 찾는 용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